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검수완박 논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진 지가 일주일 정도 돼갑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넘었죠, 벌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검수완박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침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혀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질문을 여러 번 받았죠. 무슨 얘기냐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당선인도 자기 정부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냥 요 정도로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받으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차분히 이 상황을 고심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작년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 그때가 사실은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검수완박이 나 때문이라면 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왜 이럴까? 물론 큰 차이가 있죠. 그때는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이 자체가 입장 차이가 우선 엄청나죠.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본인도 검수완박에 대한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8일이었더군요. 8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됐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쓸란다. 요렇게 살짝 피해간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왜 검수완박과 윤석열 당선인은 거리두기를 하느냐, 이런 의문, 질문, 추가 질문,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 보면 이런 겁니다. 검찰 관련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검찰 대통령, 검찰공화국, 이런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검찰 이슈에 본인이 발을 담글 경우에는 완전히 공격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봐라, 역시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편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려해서 아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찾아보면,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혀 입장 표명이 없었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3일 날 유상범 인수위원, 유상범 의원이죠. 유상범 의원이 정무사법행정분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기자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현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의원이. 여기에 핵심은 다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 이재명 상임고문, 이쪽에 그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거의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우현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거, 다른 나라에는 그런 예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거 조목조목 다 짚었습니다. 그때 유상법무위원이 굉장히 길게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뭐 다 이런 톤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일반 보통 언론 매체들의 분석을 말씀을 드렸죠. 뭐 그것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지금 끼어들면 완전히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라도, 물론 여론전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발을 담그느냐 담그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항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발을 담그지 않는 이유는 뚜렷한 제동장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국회의석을 가지고 입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실효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당선인도 없고 뭐 국민의힘도 없고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여기에 끼어든다는 것은 정치적 공방에 끼어드는 것이고 국민을 향한 여론전에 참여한다는 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여론전에 참여해서도 만약에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다면 했을 것이다.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여기에 발을 담근다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 것 같지 않다. 우선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끼어들으면 그냥 정치적 공방의 여러 축 중에 당선인은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효성도 없고.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뭐 검수완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완전히 공중증발하느냐. 그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사실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상황 진전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관심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이 있지만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저 폭주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당선인으로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 그 폭주의 결론에 따라서 당선인한테 알맞는 그런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대책은 결국 7월 25일 날 취임하게 되는 새로운 경찰청장, 그 사람에 집중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경찰청장이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청장이 만약에 정말 누구 말대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보다도 훨씬 수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다고 할 경우에 당선인으로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알아서 정말 빈틈없이, 경찰은 12만 명입니다. 물론 경찰은 그 경찰 간의 그 수사 역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검찰은 검사들 간의 수사 역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경찰은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수사 잘하는 경찰도 있고 정말 엉터리 같은 경찰도 있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수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고 또 그 사람이 수사를 아주 잘하는 경찰들을 뽑아서 무슨 특별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 공포할 때까지 뭐 좀 그 변수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이 사회권을 이양하고 가느냐, 내지는 쪼개기 임시국회, 그 다음에 나중에 직권상정 이런 거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의 안 하면 아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변수를 다 해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만약에 동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회에서 통과야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어올 것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아시지만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만난 이후 또는 만났을 때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그 수사할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는데 거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에 심성을 보면 그거 안 돼.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럴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인을 하고 공표를 할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포하고 나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그랬죠. 법안에. 물론 그것도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바로 해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죠. 또 법안 그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기왕 버린 몸인데 아예 그냥 화끈하게 버리자. 어차피 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건 뭐 뻔한데 또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의 법안에는 3개월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월 초에 공포한다고 했을 때 8월 초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특수수사청이든 이런 거를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3개월 내에. 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설령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역량이 안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개월 내에 중수청이든 뭐 특수청이든 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공수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자체 인지수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거 겨우겨우 해서 한 건 처리했습니다. 그 정도의 역량을 보이는데 특수청, 중수청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몇 년간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정말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방지하는 방법, 그걸 완벽하게 방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건 결국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원들이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거보다는 이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럼 뭐 마련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모든 수사를 떠맡게 될 그 지금 얘기하는 경찰이 지금 현재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뭐 태스크포스 팀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는 법에 있으니까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자주 활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뛰어들어 봤자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없고 공연히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정치적 공방의 한 축이 된다. 그러기는 싫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검찰공화국 그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 그것도 막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확실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대책을 만들겠다. 그 대책은 아까 얘기한 법무장관의 상설특검법 활용, 그 다음에 경찰이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당한 정도로 이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침묵은 전략적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실제 바깥에 이렇게 얘기한 대로 아이고 나는 그냥 민생이나 챙길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민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수사 대상들,
이거를 대통령이 모른 척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실제 그럴 것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